네, 2021년 3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LH 직원 사태로 본 기획부동산 3기 신도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LG 직원 밑의 정치인을 찾아라. 마지막 한탕 실패자가 던진 빅엿. 오늘의 제목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기획부동산 그리고 정치인 그 은밀한 비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 13명이 3기 신도시 지역인 시흥의 10곳, 광명의 4곳의 땅을 매입했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2018년에서 20년 사이 광명과 시흥에서 도합 7,000평의 땅을 구입했다라고 그랬었죠. 네. 이들이 구입한 땅의 가격은 한 100억 원 정도인데 그중 58억 원은 대출을 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조경업자를 동원해서 수백 그루의 산수유 묘목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고 경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 땅을 수용해서 신도시를 만들 때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죠. 투기 세력들이 늘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LH 직원 중 3명은 사업본부에서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가가 얼마인지 알고 묘목을 심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근데 현재까지 그 두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밝힌 거는 LH 직원 중에서 실명 자기 이름으로 투자한 것만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마 조사를 더 해보면 LH 직원들 중에 차명으로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이에 대해 LH는 전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 말하라는 소리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건 하나 말하는 소리지. 이전에 한 걸 조사해야 되지. 네, 3월 8일 정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와 수사에서 토지 구매한 LH 직원이 추가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라도 수사를 좀 맡겨라. 어떻게 정부만 모여서 조사를 한다 그러냐. 국토부 중심으로. 참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뒤늦게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참여시켰는데 어떻게 참여시키자마자 LH 직원을 추가로 확인합니까? 웃기는 얘기죠. 참여연대와 민변이 처음 바뀌었을 때는 LH의 전 현직 직원은 13명이었습니다. 14명이었죠. 근데 한 명은 동명이인이라서 이제 제외가 돼서 13명인데. 그리고 LH가 그 후에 바로 자체 조사를 하면서 또 한 명이 추가됐다 그랬는데 합동조사 조사에서 3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조사해서 차명으로 땅을 싼 LH 직원을 추적하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부동산에 열심히 취재를 하지 않아서 조금 대면해서 봤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3기 신도시 딱 치면은 이 화면이 뜰 겁니다. 3기 신도시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데 그에 따라서 수도권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가 제3기 신도시다라는 설명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과 맞닿아 있거나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GTX나 SBRT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주요 도심, 강남이나 광화문 같은 데겠죠. 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신도시 내에서는 10분 안에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미래의 교통도시다. 스마트 도시다. 이런 설명들이 잔뜩 써 있습니다. 아주 신도시를 파라다이스로 그려놨죠. 네, 그러면 그곳에 서로 가고 싶죠. 땅값이 올라가기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신도시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남양주의 왕숙2, 하남의 교신, 인천의 계양, 고양의 창릉, 부천의 대장의 6개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대규모 택지라고 하면서 과천의 과천, 안산의 장상 2개 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네.
뉴스완이 흥미로운 추적을 했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이게 이제 신도시가 아까 6개라 그랬죠. 그 중에 이제 광명시가 시흥의 신도시 내 일부 토지의 토지 대상을 뽑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광명시 과학동을 본 모양인데, 거기에 한 부동산 법인이 수천 평의 필지를 구입했습니다. 현지인한테 구입했겠죠. 그때는 상당한 당시 가격보다 돈을 많이 줍니다. 시점은 2018년 10월 12일.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제가 기획부동산을 가끔 취재를 하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획부동산들은 정권 초기에 움직입니다. 13억 2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일주일 지난 25일부터 한 2주 지났나요? 그 필지를 다양하게 쪼개기 시작합니다. 필지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개인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9년 광명시흥 지구가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해집니다. 이렇게 유력해지는 가운데 총 11명한테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필지를 쪼개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기획부동산은 매입가의 10배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가학동에서만 기획부동산이 움직인 게 아니라 광명시 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기획부동산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필지 쪼개기를 해서 판매를 한 건데, 이러한 기획부동산들은 대개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의회 의원들을 후원합니다. 뭐 부정하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적법하게 후원합니다. 아주 당당히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100만 원씩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후원을 받고, 그럼 이분들을 만나 얘기 들어보면은 지역 개발하자 그러면 어떤 국회의원, 어떤 지역 의원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럼 그걸 듣고 국토부에 요구하게 되죠. 아주 윈윈 먹이사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산 이쪽에 놓은 이 땅을 산 사람들도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쪽을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을 만드는데 참여합니다. 물론 그때 LH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이쪽을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을 만드는 로비도 하게 되죠. 로비를 할 것도 없어요. 저절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LH 입장에서는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일감이 있는 거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직원들은 여기 개발하겠구나 하고 자기들도 땅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획부동산의 뿌리는 박정희 정권 시절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제 한강 남쪽 강남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강남에 대규모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엔 그야말로 뭐 다 농사지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현지인들로부터 수만 평을 사들입니다.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살죠. 그 다음에 그걸 쪼개갖고 여러 사람에게 팝니다. 그러면 강남이 개발될 거라는 걸 그 당시에 알았던 거는 박 정권에서의 유력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사가지고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한 게 압박이 되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그때는 뭐 건설부였죠. 이런 사람들이 또 개발을 하게 되니까 서로가 돈을 버는 거죠. 네. 누구도 못 번 사람은 없어요. 애초에 팔았던 원주민은 더 벌었고, 뭐 적게 벌었냐 많이 벌었냐, 마지막에 산 사람도 벌고 다 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개발을 하게 유도해준 지역구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또 많이 받고, 또 지지를 많이 받게 되니까 또 재선이 되고, 그리고 재선이 되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커가는데 굉장히 유리해지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일수록 어느 상임위로 가려고 그러냐? 국토교통위로 가려고 그래요. 네. 이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면요, 지역 난개발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자를 불러서 막 규탄합니다. 네, 언론에 나올 때는. 그러나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화로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서 자기 지역을 난개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여간 이 개발만 되면은요, 필지를 산 유력자들도 벌지만은 필지 분양으로 큰 돈을 번 기획부동산도 자기 몫의 땅을 낭인했기 때문에 또 큰 돈을 봅니다. 이게 이 먹이사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유명했던 기획부동산 사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이들 업체로부터 땅 좀 사라는 마케팅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제가 깊이 취재했던 문제라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남에 가면은 공군 성남기지, 뭐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서울공항 지역은 물론이고 그 주변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개발 금지 지역, 그린벨트입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공항이 나갈 것이다, 나가야 된다는 여론을 일으키는 세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공항 주변에 있는 땅을 필지를 쪼개갖고 막 판매합니다. 이게 서울공항 나가면 큰 돈이 된다. 당연히 큰 돈이 되죠. 왜 이런 여론이 일어났냐? 그때 롯데그룹에서 지금 롯데월드타워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어버리면은 서울공항에는 2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그 중에 부활주로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물주로가 죽으면은 한 활주로를 써야 되는데 공군비행장은 1개 활주로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2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서울공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럼 서울공항이 나가면은 서울공항의 면적만 70만 평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주변에 이제 비행장 때문에 개발이 못하게 한 지역이 그린벨트가 한 300만 평이 됩니다. 300만 평입니다. 또 기타 야산 등이 있으니까 한 500만 평의 평지가 있는데 이 서울공항 빠지면 이 전체를 완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미리 땅을 사놓은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획부동산과 이 땅을 산 사람들이 롯데와 함께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해야 된다는 여론을 마구 조성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비행기 소음 때는 못 살겠다, 공항 나가라는 여론도 일으킵니다. 네. 이 요구에 한 정치인이 편승했죠. 아니, 많은 정치인이 편승했는데 결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편승했죠. 누굽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가 서울시장 할 때부터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허가하는 쪽으로 가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완전 허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공항의 부활주로는 무용지물이 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공항은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 공항은 필요한 공항입니다. 다른 곳에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산 사람만 손해죠. 땅값이 안 오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또 때가 오면 이들은 정치인을 움직여 서울공항 나가라 할 겁니다. 지금 지방도시에서 소음 때문에 공군 비행장 나가라라는 곳이 많은데 대개 그것도요, 소음 때문이 아니라 기획부동산과 그 필지를 산 사람들의 농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민주주의 또는 어떤 민의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땅이라는 게 참 땅이란 건 더 이상 늘어날 게 없잖아요. 제한된 거기 때문에. 또 추가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놀기가 참 좋습니다.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 사업단에 근무하는 A씨는 온라인 강의로 23만 원씩 받고 토지경매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 강의하게 되면 1,800여 명이 수강했다고 하네요. 자신은 부동산 투자에서 18년 경력을 쌓은 일타 강사라고 자랑했고, 재개발 단지 등에서 토지보상 수익을 내는 비법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전수했습니다. LH 직원이 투기를 막아야 한다라고는 딱 찍어 말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부업으로 투기 기술을 전수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LH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 땅값을 올리고 돈을 버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땅을 샀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제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정치인이 있다. 이걸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세균 총리 3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조사단을 넘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국가수사본부에게라도 수사를 맡기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까지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해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에게 수사를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1차 조사까지는 틀을 잡는 거겠죠. 그거는 총리실이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상 넘어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자,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3월 3일부터 3일 동안 연속으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토지 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성역 없이 조사하라, 전수조사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LH 사장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질타를 하고 가명 차명 거래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3월 8일 국회 교통위는 여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LH 직원들 투기 관련 질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3월 5일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진선미 여당이죠. 국토교통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청은 수위를 높여가며 성의 없는 조사를 강조하는데 여당은 국토위를 소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내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실체가 아직 불분명하다. 실체가 나온 게 없지 않냐. 1차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임위를 열어봤자 명확한 증거 없이 언론 보도만 갖고 정치 공모만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후 LH와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게 합리적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기획부동산들은 그 지역 정치인들을 후원합니다. 이 정치인과 기업인의 결탁과 사례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사례는 운동권 출신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됩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죠. 그리고 바로 뭘 했습니까? 제가 누차례 설명드렸던 탈핵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네. 아주 사악한 정책을 추진했죠. 대한민국 산업을 죽이면서 자기네 정치권들이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했죠. 제가 이제 그때 딱 맞춰갖고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썼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도 걸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때 탈핵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신태양광 등 신재생 산업이 바로 곽강을 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의 허인혜 씨.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유력 정치인한테 큰절까지 했던 그런 정치인이죠. 학생운동할 때는 분신자살하겠다고 뭐 신나를 뿌리는 쇼까지 했던 그런 정치인인데 이 친구가 그 후에는 정치인으로 성공을 못하니까 현미를 파는 녹색 드림 조합이란 걸 운영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정권을 잉태해준 세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당선이 된 박원순 세력입니다. 박원순 세력이 운동권 세력을 굉장히 포용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집권하는 한 8년 사이에 서울시 예산은 더블이 2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사업을 더 많이 하거나 인건비 더 준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늘어난 예산을 운동권한테 많이 뿌린 거죠. 이때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했던 게 원전 하나 줄이기를 합니다. 서울시하고 원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운동을 할 때 이 허인혜 씨의 녹색 드림 조합이 현미를 팔던 조합인데 갑자기 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되고 서울시로부터 17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태양광 사업장에서 비리 때문에 또 블루 하도급 문제 때문에 허인혜 씨가 2020년에 구속이 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정치인이 됐다면 이걸 이렇게 번 돈 갖고 정치를 하는 거죠. 윤미향 씨의 남편 김모 씨가 돈을 버는 방법도 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운동권이 정치인과 연결해 생존하는 먹이사슬이 되게 이렇습니다. 기획부동산이 필지 쪼개기 공작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신도시가 되는구나라는 게 기정사실화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는요 이러한 사업가들이에요. 그리고 촛불시로 민주당이 집권할 게 유력해지면은 기획부동산들은 민주당 세력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자기들 성격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더라도 돈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를 안 가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권하게 되면은 신도시 개발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돈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문정권은 말입니다. 집권 이후 서민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거래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놓은 정치인들이나 그걸 후원해주는 세력들은 떼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운동권 세력들은 대권에서 승리하면은 그게 최고의 도박이란 말을 합니다. 이게 정치공학입니다. 문정권 집권 초기에 17년, 18년에 표 안 나게 택지 개발한 지역 많습니다.
저도 뭐 증거가 없어 말을 못하는데 용인 그쪽 수지 쪽으로 조용히 개발하고 몇 배 띄어먹고 나간 세력 많습니다. 그 돈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나온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왜 터졌냐? 정권 말리기라서 터진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힘이 있으면 안 터집니다. 지금 이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여권 세력 내에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A 세력이 밀었던 지역이 신도시 개발지가 되고 B가 밀었던 지역은 빠진 겁니다. 그럼 B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제 이 정권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엿먹어라 하고 민변이나 이런 데 툭 던져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자신의 정체는 다 가립니다. 뭐 애초에 처음 땅을 팔았던 현지인의 입장에서는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배가 아프겠죠. 그 사람을 숙속해서 제보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여권 내의 싸움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못해서 오히려 깨끗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 그러죠. 그러나 그 밑에는 전부 다 진흙탕밭입니다. 그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빙엿을 먹이는 겁니다. 야권은요, 이런 개발에 참여도 못하고 기획부동산인 지원도 안 해주니까 뭐 이런 개발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들도 집권 세력이 되면 이렇게 또 하겠죠. 여권끼리의 내분이 이런 폭로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레임덕이죠. 3기 신도시는 마지막 한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배 아픈 세력이 찌른 겁니다. 자, 윤석열을 천에 한숨 돌린 것이 문재인 정권이죠. 근데 문 대통령이 깨끗할지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이제 문재인 세력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겁니다. 국가본부가 수사해서 수사 종결 처리를 하지 못하면 검찰이 송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윤석열의 영향을 받아서 추가 수사를 지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걸 피하려면 이 정권 사람들은 중수청을 빨리 신설해야 됩니다. 이에 맞서서 야권이 특검 구성을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부 쪽이 여당이 이기는 것 같다 그러면 추가 폭로가 터져 나올 겁니다.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는 거죠. 자, 윤석열 씨는 검찰을 떠났기에 이제 언론 자유를 얻었어요. 장외 검찰총장으로 마구마구 지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가 큰 지지를 얻으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사태는 대깨문한테 길을 열어준 게 확실했는데 3기 신도시 문제가 터져나옴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치명적인 악재에 직면하게 된 거죠. 자, 정부 여당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만 조사를 하겠지만 여권 내의 싸움은 기획부동산을 비화하는 정치인을 까발리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드러난 LH 직원은요, 빙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무리에 드러난 건 3분의 20%도 안 되죠. 거기 LH 직원과 저 밑에 기획부동산과 정치인 또 수많은 유력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밝혀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수사기관 그걸 밝혀야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 남구준 씨 그거 해야 된다고요. 상상도 못한 정치인이 걸려들 수 있습니다. 유력인의 자제, 차명, 가명을 다 찾아야죠. 이걸 밝히지 않으면 이건 두고두고 물귀신처럼 문재인 정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와, 문재인 정권 운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네요. 어떤 빅엿을 먹이는 일이 벌어질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 싫어하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